지난 시간에는 김억의 그 산고개를 통해서요, 김억이 장르의 경계를 넘는 시의 모험을 시도했었던 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봄바람이라는 시를 통해서 김억이 장르만이 아니라 매체의 경계에도 넘는 모험을 했던 그런 사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봄바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바람이 휘돌아 꽃이 필 때면 다시 곰곰 옛 생각. 지난 세월 모두 다 뜬구름이라 붙잡을 길 없으나 아쉬운 이내 심사 버릴 곳 없어 꽃을 잡고 우노나. 앞서 읽었던 김억의 두 편의 시도 그랬습니다만, 이 시는 동요 같지는 않은데 매우 쉬운 시이기도 한데 어떤 점에서는 노랫말 가사 같기도 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봄바람은요, 내용이 좀 다른 형태로 김억이 남긴 유고시 원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요, 화면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 김억이 흘려 쓴 한자가 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래 가짜입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흘려 쓴 글씨긴 한데 꽃을 잡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옆에 노래 가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노래 가짜가 있을까? 김억은 모두 102편의 유고시를 남겼는데요. 유고시 원고 중에서도 29편에는요, 제목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노래 가짜나 아니면 유행가라고 써놨습니다. 실제로 김억은요, 안서 시집 수록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수록해서 이렇게 노트에 옮겨 쓰면서 이렇게 노래 가짜, 유행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억이 1934년부터 일본 콜롬비아 축음기 주식회사에서 전속 작사자로 활동을 하던 당시에 자기가 쓴 시들을 손을 봐서 다시 유행가로 만들 때 가사로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933년, 그러니까 안서 시집을 발표한 다음이지요. 33년부터 김억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설과 평론을 통해서 줄곧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행가는 바로 현대 도시의 민요이다. 그리고 일본 유행가요의 번안이 아니라 시인이 직접 창작한 민요를 보급하는 문화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억이 1920년대 말에 조선가요협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던, 그러니까 예술가곡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던 그 경험의 연장선에서 김억은 예술가곡만이 아니라 유행가요까지 창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체를, 장르만이 아니라 매체를 넘는 모험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시인이 창작한 민요를 보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민요라고 하는 점이 재밌습니다. 민요는 보통 아주 먼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몸에 각인된 노래인데요. 김억이 굳이 자기가 시인이 쓴 시도 노랫말도 민요여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김억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쓴 시도 마치 민요처럼 아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기억에, 몸에 남아있는 그런 시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유행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고시집에 들어가 있는 이 꽃을 잡고라고 하는 시는요, 유행가요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폴리돌
이라고 하는 음반 회사에서 음반으로도 발매가 됩니다. 이 꽃을 잡고는 실제로 유행가요로 제작되어서요, 음반으로도 발매가 되고요, 1934년에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작곡가는 이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분은 나중에 김옥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시기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굉장히 음악가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는 당시에 평양 기생학교 출신의 여자 가수 선우일선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선우일선도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모두 평양 출신의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가 1934년 한 해를 히트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꽃을 잡고의 가사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꽃을 잡고의 광고인데요, 음반 회사에서는 특히 이제 폴리돌 음반 회사만이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일본의 음반 회사들은 매달 그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배포를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런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1934년 5월 30일에는 이 노래가 이렇게 광고로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기를 바탕으로, 이 인기에 힘입어서 김옥은 그 다음 해인 1935년 11월에 삼천리라는 잡지랑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1934년의 인기가 1935년까지도 계속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기인데요. 그 내용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아니고 가사로 지었던 것을 이면상 씨가 와서 보고 재미있다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다가 작곡해서 된 것이 지금 말하는 꽃을 잡고입니다. 꽃을 잡고의 노래를 누구에게 작곡시키고 누구에게 부르게 하려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노래가 그렇거니와 이면상 씨의 작곡에다가 선우일선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없었더라면 나의 우스운 노래가 그렇게 유행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우일선의 노래는 보통 유행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선 정조를 발휘하는 우리 조선 민요를 노래할 품격과 가치가 높은 옥청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선 정조를 발휘하는 우리 조선 민요를 노래할 품격과 가치. 이렇게 김옥은 장르만이 아니라 매체의 경계에도 넘는 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인데요. 역시 그 핵심은 김옥이 누누이 이야기했었던 순수한 조선어, 그 다음에 보편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조선인의 보편적인 마음, 그리고 조선적인 형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정서에 따라서 이 순수한 조선어로 되어 있는 이 시, 이런 시를 노래로 만들고, 그리고 글로 써서 시집으로만 낸 것이 아니라, 안서시집으로만 냈었던 것이 아니라 음반으로 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김옥이 안서시집을 통해서 했었던 장르만이 아니라 매체를 넘는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옥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통해서요, 이 김옥의 순수한 조선어, 조선의 정서, 조선의 형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